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대변인 신동욱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통합이다, 중도 보수다, 기업이다, 시장이다, 화합이다, 복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저는 이제 조만간 머지않아서 이재명식 독재의 발톱을 드러낼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대통령은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두 번째, 시장 경제를 믿느냐. 그리고 세 번째,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재명 후보는 이 세 가지 모두에서 결격 사유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치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한번 맡겨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자, 이런 사진이 났습니다. 방탄 유세, 절대 권력을 향해 다가가는 이재명, 이런 얘기죠. 저는 그게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탄차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독재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뭔가 항상 누군가 나를 해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그 두꺼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어마어마한 두께의 방탄 차량을 타고 다니고 또 항상 누군가가 나를 저격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연단에 방탄 유리를 저렇게 올리고 연설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의 속마음이 첫 번째는 본인도 지은 죄가 많으니까 대통령 될 때까지는 정말로 몸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늘 무슨 테러 위협에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거 유세 다니다 보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죠. 작게 얘기하면 계란이 날아온다거나 또 돌을 던지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정말로 무슨 대단한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쇼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유권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물론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후보가 정말 다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선의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무슨 총 맞을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은 죄가 많긴 하죠. 이렇게 국민들이 겁나면 이 자리에 나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극도로 혼란했던 1950년대, 60년대 선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 백사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 여의도 공원에 200만 명이 모였다. 부산 수영만에 150만 명이 모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사진 보면 경호원들이 계란 날아오는 거 맞고 돌 날아오는 거 맞고 이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탄유리 앞에 놓고 연설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위협받고 있다라는 무슨 쇼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분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생각을 이 사진 한 장으로 저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분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느냐. 민주주의는 어디서 작동을 합니까? 국회에서 작동을 하죠. 국민 여러분들이 뽑아준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170석이 넘고 범민주당 계열의 정당들까지 합치면 거의 190석입니다. 200석 넘으면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곧바로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석은 정말로 중요한 의석이죠. 거기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일체 관용 자제 없이 국회를 일방 독주해 오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30번이나 하고 온갖 특검을 만들어서 저희 당을 괴롭히고 결국 그런 문제가 누적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도 저는 결국 민주당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가진 힘을 다 쓰지 않고
조금 참고 소수를 배려할 때, 소수당을 배려할 때 민주주의가 꽃핀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이분은 인식이 없습니다. 우리 일극체제 합니다. 민주당 사람들 이 일극체제를 무슨 안정적인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에 숨도 크게 못 쉬는 170명 넘는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정당, 이게 무슨 안정적입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숨을 못 쉬는 것 정도가 아니고 숨도 아마 숨어서 쉴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숨도 안 쉬는 척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고 이런 상황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의 폭주가 저렇게 심한데 대법원장도 특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다 탄핵했습니다. 대법원장까지도 민주당 검찰청 만들어서 수사하겠다는 거죠. 지금의 검사는 없애겠다는 거고. 이런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까지 되면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저는 질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식 아시죠? 숨도 못 쉬고 죽는 거. 곧바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유세 현장에 저렇게 방탄유리까지 끼우고 유세를 다니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토론회도 안 나간다,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사진도 안 찍는다. 뭐 거의 독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토론회를 보셔도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니까 커피 하시라, 커피 장사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 삼으니까 아니 내 발언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래서 무슨 뜻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이분이 뭐 자기가 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남양주에 있는 계곡 상인들 다 쫓아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커피 한 잔에 원가 12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8,000원에서 10,000원 팔면 되지, 굳이 여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삼계탕 닭죽 팔아서 장사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 거기 나가서 커피 장사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본인이 이 발언의 문제가 뭔지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닭죽 파시는 분들은 땀 삘삘 흘리면서 아무 가치 없는 노동을 하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자기 삶은 소중하고 누구나 자기 가족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냥 그렇게 쉽게 농담하듯이 얘기해버려요. 그분 닭죽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아니 왜 이런 거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거리에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여름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미화복 입고 더운데 거기 가서 아니 저기 가면 편의점 시원하게 냉방 잘 되는데 그냥 알바하세요. 못하러 여기 이렇게 힘들게 이런 걸 합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얼마나 얄팍하고 천박한 인식입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전부 커피 장사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왔습니까? 이분은 도대체 본인이 성장 중심이다, 기업이다, 시장이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기업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좋습니다. 그것까지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삶의 애환은 어떤 것들인지, 글쎄요, 본인이 무슨 소년공 출신이라고 맨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이분은 도대체 진정성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동맹 중요하죠. 근데 중국하고 우리가 싸울 필요 뭐가 있습니까? 대만하고 싸울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쉐쉐 하면 되지. 아니 세상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우리가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될 때는 손을 잡는 것이고, 우리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한국전쟁 때 미국인들이, 수많은 미국인들 그리고 유엔군 병사들이 피 흘려서 맺어진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의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성장해 온 거예요. 우리 꼭 여기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 가지고 논란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그거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우리가 꼭 싸워야 됩니까? 맞는 말 같죠. 근데 현실적으로 외교라는 것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저께 토론회에서도 무슨 얘기만 하면 그거는 상황에 맞게 하면 되죠.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적당히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죠. 대통령은 자기의 소신과 철학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자기의 소신과 철학, 시장경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힐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이 뭐 잘하면 됩니다. 타협하면 됩니다. 뭐 AI에 100조 투자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아 그거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나는 이런 거 냈는데 근데 뭐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정말 다시 한번 보시고 물론 무능력한 거 좋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력했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 무능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독재에 아주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본인이 숨겨온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북 송금 문제도 그렇고 대북 송금 문제 어떻게 된 거냐. 부지사가 당신도 모르게 돈 보냈다는데 북한에 그게 말이 되냐라고 우리 김문수 후보가 지적을 하니까 아니, 김문수 후보도 옛날에 후원금 받은 거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냥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후원금 받습니다. 물론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받습니다만 수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정치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과 도지사로서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재명 후보의 밑바닥을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면요. 지하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일단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마음대로 손아귀에 쥐고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고요. 일단. 왜냐하면 일단 죄를 없애야죠. 그리고 자기 죄가 없어지면 2단계 새롭게 생기는 죄에 대해서 자기 편을 들어줄 정치 체제를 구축할 겁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저는 사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리느냐 4심제를 도입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동안에는 아주 인자한 척, 통합하는 척 이렇게 하겠죠. 그러고 나서는 본격적인 독재 길로 들어갈 것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확신에 가까운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방탄유리 이게 저 사람이 정말로 위협을 받고 있구나. 이거 불쌍하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떳떳하면 방탄유리를 앞에 놓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면 총알이 날아와도 나는 국민들과 체온을 나누면서 내 생각을 얘기하겠다. 이 정도의 자신감은 가지고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겠습니까? 그때마다 방탄유리 끼우고 수류탄 날아와도 안전한 방탄차 타고 이렇게 할 겁니까? 총기 소유가 아주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미국의 대통령들도 그냥 다닙니다. 떳떳하다면 그냥 다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걸로 약간 동정심을 얻고 싶어하는 쇼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여러분 그 쇼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뭔가 자기를 항상 보호해야 된다는 이재명 후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얘기가 방탄 아닙니까? 방탄. 국회도 방탄 국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세도 방탄 유세입니다. 앞으로 정치도 아마 방탄 정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면 끊임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제는 곧 대한민국 전체가 방탄유리로 활용할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방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예, 고맙습니다.